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오늘 기자님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타의 주역분들 무대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송중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고타 영화를 이렇게 취재해 주시러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배우로서 너무나 벅차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보고타에서 쿠키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보고타에서 수영 역을 맡은 이희준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고타에서 오랫동안 콜롬비아 땅에서 터잡고 있던 박병장 역을 맡고 있는 권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타에서 작은 박사장 역할을 맡은 박지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타에서 재웅 역을 맡은 조현철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타에서 쿠키 아버지 금태 역을 맡은 김동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고타 연출한 김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보고타는 IMF 직후에 한국에서 완전히 희망을 상실한 쿠키 가족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곳에 새로운 희망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도 살아남으려고 가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보고타에 자리 잡은 한인상회의 실세, 우리 권혜호 선배님의 박병장, 그리고 희준이 형의 수영이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임했는데, 네, 보고타 마지막 기회에 따른 그런 영화입니다. 네. 살아남는 것,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왠지 오늘 모습은 쿠키가 성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아침에 만난 예. 선배님들 다 검게 블랙이어서. 블랙으로 입으셨길래 막내인 저라도 블링블링 해보이려고. 네, 원래 블랙이었는데 예. 네. 오늘 네. 콜롬비아 왕자님 같은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멀리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서울의 반대편에서 가장 먼 것 같은 곳, 그런 것, 그리고 우리한테는 낯설고 생경할지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큰 도시, 거기서 살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준기 씨가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청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준기 씨가 소개한 것처럼 집안이 망해가지고 멀리 떠난 가족의 한 소년이 한 10여 년?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양띠 청년인데 네. 양띠 소년인데 이게 12해가 이거 12달이 걸쳐서 다시 양띠가 되는 얘기거든요. 97년에 팔공양띠죠. 예. 97년에서 2008년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시절을 쭉 관통하면서 준기 씨 얘기처럼 생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없는 사람들이 일찍 어른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어른이 돼버려서 그게 좀 관객들 마음엔 안쓰럽고 뭐 이런 쭉 과정 안에서 결국은 그 우정과 배신의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정을 나누고 그러다 배신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나리오 보고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에 이거 해야겠다. 콜롬비아를 갈 수 있겠구나. 네. 사실은 뭐 너무 생경한 도시죠. 영화에서만 배경으로 보던 도시고 상상도 좀 불가능한 도시였는데 대본에서 보고
그 일단 시나리오 자체에서 그 스토리가 가족 사이면서도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고 생존 이야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생경한 나라, 생경한 도시에서 펼쳐진다면 이게 또 어떤 멋있는 이야기가 나올까 되게 끌림이 있었죠. 조현철 씨는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치 네. 또 시나리오가 들어오게 돼서 그럼 시나리오가 너무 눈에 들어왔겠네요. 네, 너무 신기했고 이거는 보기도 전에 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현 씨. 저도 보고타라는 그런 남미의 어떤 신비의 도시라면 무조건 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훨씬 더 낯설고 이국적이면서 또 되게 매력이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권혜우 씨는 어떠셨나요? 네,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이 든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지금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몰랐던 것보다 이런 것들이 적도에서 가까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해발 2,900m가 넘는 곳에 있고, 그러니까 같은 하루에 4가지의 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나라 속에서도 상시 가을의 풍광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매료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혜준 씨,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해발 저는 그 영화에서 항상 보고타라는 도시가 막 마약이나 막 킬러가 나오는 그 헐리우드 영화에도 늘 나왔던 도시였고, 그래서 근데 그 도시의 한인 상인들의 속옷 밀수 이야기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와서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송중기 씨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이 로케이션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장 먼저 시나리오를 보고 눈에 들어왔던 지점은 한국인들끼리의 갈등. 근데 그냥 한국인들이 아니고 해외에 자리를 잡은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의 갈등. 근데 그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낯선 곳에서. 네,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었고, 그런 한국 사람들끼리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이 보고타라는 남미에서의 이국적인 풍광 안에서 그림이 잡히면 어떤 모습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국희. 최근에 사실 준기 씨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그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셨는데 이번에 국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조금 추측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의 순으로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좀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약간 뭐 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대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과 나이에 맞게 좀 많이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했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욕망이 드글드글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렬합니다. 네, 욕망 국희. 드글드글해요. 예, 네. 드글드글한데 국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고 그 욕망이라는 건 단순한데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좀 좋게 표현하자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제가 처음에 보고타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영화의 저 입장에서 저한테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김종국 선배님께서 맡아주신 근태 역할이 제 캐릭터의 시작과 끝이었는데 그 시작과 끝이 안 좋아요. 이렇게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속에서 책임감과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친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뜨겁진 않았어요. 사실 저 친구가. 근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제
용암처럼 뜨거워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 두 장의 스틸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 지금 스틸인데 네. 아마 많은 일을 국희가 겪게 될 텐데 지금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이번에 좀 외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지금 귀걸이도 한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평소 제 성격이 뭐 몸에 뭔가를 이렇게 많이 걸치는 걸 안 좋아해요. 시계, 뭐 목걸이, 귀걸이,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제가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거의 없는 성격인데 보고타에 이제 희준 선배님이랑 혜유 선배님이랑 처음에 프리프로덕션 갔을 때 콜롬비아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보고 나서 의상 감독님하고 분장 감독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죠. 귀걸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머리를 좀 짧게 쳐볼까요? 그 대화를 나눴고 근데 의상 감독님도 귀걸이는 나도 귀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 시도해본 것들이 많죠. 네. 이준 씨 만나봅니다. 레퍼런스는 원래 저 원스 어폰 어 타임의 할리우드의 거기서- 브래드 피트였거든요. 아 브래드 피트였군요. 그랬어요? 라미 말락 같은 느낌. 제 마음속에. 예. 제 마음속의 레퍼런스는 그쪽이었는데 아 근데 왼쪽 스틸은 브래드 피트 있어. 근데 예. 그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거의 슈퍼 마리오나 프레디 머큐리로 불렸죠. 수영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수영은 원래 엘리트고 배우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가 있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서 브로커로 살아남았고 그래서 한인 상인의 밀수를 꼭 수영을 거쳐야지만 밀수를 할 수 있는 브로커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쿠키를 만나게 됩니다. 송중기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저도 대본을 보면서 기억나는 게 왜 이렇게 쿠키를 마음에 담고 좋아하게 됐을까? 사실 그 이유는 대본에 안 나와 있거든요. 뭐 끈기가 있거나 열심히 한다는 건 다 비슷하니까. 근데 저도 보면서 늘 고민했던 게 왜 좋아할까? 근데 그거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준기가 좋은 것처럼 그냥 저 친구가 너무 좋다라는 어떤 그런 끌림이겠다 싶어서 연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필모상 가장 강렬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한인 사회를 꽉 잡고 있는 그런 박병장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이 박병장은 그 70대 초반에 남미적으로 이주해야 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갔는데 몇 안 되는 콜롬비아로 어떤 방식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르는 약간 미스터리한 인물.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한인 사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처신에 능하기도 하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인데 그게 충청도 사투리를 통해서 약간은 편하게 또는 약간은 재밌게 하지만 또 때로는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는 성장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국 땅에 찾아왔지만 정작 자신 자체가 굳어버린 상태, 거기에 새롭게 들어온 쿠키라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남자의 고군분투,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연기적으로 어떤 중점을 좀 두셨나요? 글쎄요, 이 영화가 이제 그 관객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좀 궁금함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거는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들 반응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 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답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역시 박병장. 좋습니다. 박지환 씨 만나봅니다. 이번에 작은 박사장인데 권혜훈 씨와 특별한 관계라고요? 예, 이제 박병장의 조카 짜박이라고 불러요. 짜박. 작은 박사장. 그 음흉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그 옆에 죽지 않고 잘 기생해가는 그런 작은 벌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귀엽게 은밀하게 혼자 그런 캐릭터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본인만의 그 욕망이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네네. 박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작은 박사장은 역시 그 박병장 호의 아래에서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고 나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살짝 콜롬비아에 취해 있는 보고타에 살짝 취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에 대한 본인 나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서로 다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들을 발전하는 그렇게 작은 매력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수영을 따르는 후배 재홍 역을 맡았는데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재웅이는 일단 굉장히 소심하고요. 간이 엄청 작고 또 교환학생으로 보고타에 왔다가 동문이죠. 수영이 형을 따라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동문도 아닌데 수영이 형 옆에 쿠키라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사랑을 바라는 개 같은 느낌으로 저는 원래는 벌레, 개랑 빨리 네, 봤어요. 강아지 같은 네. 강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관심을 빼앗기니까 이제 좀 속에서 갈등을 하고 또 근데 또 그게 마냥 또 주인을 뭔가 따르는 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잘 어떻게 표현해 볼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본성에 충실한. 일단 워낙에 간도 작고 소심하기 때문에 또 멀리 떠나왔고 좀 유약한 것 같거든요. 사람도 바라고 또 그런 면에서 수영한테 어떤 걸 바랬는데 이제 쿠키가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 쿠키 아버지 근태 역을 맡으셨는데 근태 어떤 인물입니까? IMF로 이제 하던 사업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이 사회에 이제 한국의 환멸을 느껴서 기회의 땅이랄지 미국을 가기 위해서 경유지로 아는 인맥을 끌어모아서 아는 이제 박병장을 선택해서 콜롬비아를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적응과 이제 뿌리 내리는 거에 실패하고 약간 무너져가면서 중기를 좀 힘들게 하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그렇죠. 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내밀한 연기를 김종수 씨가 또 보여주셨을 텐데 이번에 부자지간으로 송중기 씨가 아들입니다. 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렇죠. 권혜요 씨랑은 이제 아들이 될 수 없죠. 네, 저기 왜? 예, 죄송한데 본인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니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되게 미인. 외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중기 배우랑은 이제 화란에서도 또 이제 합을 맞췄고 또 이제 먼 이국당에서 또 이제 부자지간으로 만났는데 사실 그 역에 대한 동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방에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이 드라마가 참 든든하게 가겠구나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든든한 후배죠. 현장에서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지 처음 들었고요. 보통 이 각본을 쓰고 제작을 준비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 배역들을 상상합니다. 그쵸. 저도 남들처럼 상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상상을 하면서 배우들을 결국 캐스팅을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감독하고 그 배역을 맡은 배우하고 어떤 역전되는 순간이 생겨요. 좋은 배우에 한해서 훌륭한 배우들에 한해서 나보다 이 역할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체를 보는. 네, 그 역할에 대해서 저를 넘어가는 저와 다른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순간을 잘 포착하려고 기다리는 게 내 역할이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들이 펼쳐내는 그 각자의 연기들, 각자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또 잘 바라봐 주는 게 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상상한 역할들을 잘 해냈다라기보다는 내가 시작했지만 각자가 다 마무리해버린 그래서 나도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편집을 하고 시사해서 보면서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를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
내가 만들려고 한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저도 약간 관객 같은 기분으로 봤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일단 감독님 로케이션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뭘까요? 지금 이 영화를 마케팅하면서 생경하고 낯선 멋진 풍광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그러니까 색다른 풍광을 보여줘야겠다 아니면 멋진 스케일을 보여줬다 그런 건 정말 일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아주 보통 사람들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피하고 싶었고요. 예고편에서 보이는 이렇게 랜드마크 같은 샷이 하나 있어요. 드론샷. 그거는 까르타헤나라고 하는 카리브해 옆에 있는 면에 있는 도시인데 그건 서울 사람이 일 열심히 하고 부산 나이트에 놀러 갈 때 기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만 그런 느낌을 좀 가졌고요. 보고타는 훨씬 더 일상적인 공간을 거기 사는 사람답게 그런 공간을 리서치를 할 때도 찾았고 가서도 찾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물었고 근데 다만 영화 속의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인의 역할 그리고 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는 그 자체가 다시 또 시네마틱한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지만 그것이 시네마틱하게 변화되는 순간을 그 공간에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를 또 너무나 멋지게 거기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언어였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스페인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는데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재밌었어요. 이 스페인어만의 특유의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욕심도 많이 났었고 사실 빈센조란 드라마 할 때 이탈리아를 할 때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배워둔 게 있으면 간혹가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네, 언어들이 있잖아요. 예. 아직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계속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 수 있는데 네. 다 한번 해줘요. 다 욕이라서 아, 이게 약간 약간 자체 문법 처리하면서 살짝 아니면 이게 다 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거의 욕이. 욕 대사가 많았어요. 욕 대사. 근데 욕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고 사실은 대사보다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썼던 스페인어도 따로 있어요. 뭡니까? 현장에 콜롬비아 스태프들이 알려준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 맛있다.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그리고 맛있다고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Yo tengo mucho hambre 이게 나 너무 배고파 라피도 빨리 달라고 그리고 먹고 나서 muy rico 와. 이렇게 그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끝에는 항상 콜롬비아 스태프들이 욕을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선사하는. 네. 잠깐 지금 조연철 씨가 송중기 씨가 스페인어 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지금 웃으면서 다 알아듣고 있고 조연철 씨도 많이 하셨죠 스페인어. 네, 저는 후반부에 이제 좀 화답을 좀 해주시죠 스페인어로. 예. 스페인어요. 노래 parece 기억. toda mercancía coreana en la botica. 우와 저 긴대사인데. 모르겠어요. 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맞아요. 이게 뜻도 알기도 전에 이제 외운 거. 네, 그냥 맞아요. 발음부터 그냥 외워버려. 지금 왜냐면 열심히 다들 담고 계시는데 중간에 이제 본인이 쑥스러워서 그게 잘 표현이 안 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대로. 노래 parece a lo que haya tanta mercancía coreana en la botica de Don Alejandro. 절었어요 지금 조금. 죄송해요. 약간 쇼미더머니. 다들 강박이 있어가지고. 오늘 목걸이는 못 받으시겠네요. 아 예. 하지만 좋았어요. 예. 목걸이는 못 받았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에서 신인 감독.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연철 씨. 와! 네. 수상 소감 어떻게 스페인어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저희 너하나라는 영화 자, 보고타에서 썼거든요. 예. 네. 맞아요. 네. 느낌이 아직도 극장에 좀 걸려 있는데 네, 걸려 있고요. 이랬잖아요.
네. 보고타 제작 발표에서 너와 나 한번 다시 한번. 아직 걸려 있고요. 네. 그 보고타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 받으면서 그쵸. 이제 그곳에서 썼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 기운이 이 저희 영화 보고타에 남아 있으니까. 네, 아쉽지만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어떤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신지 포함해서 끝인사를 좀 송중기 씨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잘 프로모션해서 이번 달 말 12월 31일 날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관객분들께 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제자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준 씨. 네, 한 해 마지막 날 보고타 영화 개봉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권혜우 씨. 네. 보고타 어떤 영화일까 저 역시 매일같이 스스로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져버린 세상에 살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한 개인들의 흔들리는 인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극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현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철 씨.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정말 독특한 캐릭터들의 관계가 변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씨. 네,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많이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그냥 볼만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영화 알리고 또 저희가 한 만큼의 노력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재 감독님.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